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가장 조용한 기관 하나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 채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피곤함이 늘어나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얼굴이나 발이 조금 붓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특정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체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염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며 몸속에 쌓일 수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로감이나 붓기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조용한 위험이라고 불립니다. 일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에서는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진행된 이후에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 수분 섭취의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장기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몸의 정화 시스템이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또한 당 조절 문제나 혈압 변화 같은 상태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은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특정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함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를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확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것과 이후에 발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정도, 잠을 충분히 못 잔 것 같은 느낌, 혹은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생활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반복된다는 것은 몸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속에서 노폐물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유난히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기 쉽지만 몸이 내부적으로 조절 기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평소와 달리 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오래 남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피로감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단순히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피로와는 달리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함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일상적인 활동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내부적인 균형 변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부 상태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려움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계절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 내부의 상태 변화가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반적인 보습 관리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욕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맛있게 먹던 음식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화 기능뿐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보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신경의 작은 이상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이유 없이 근육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몸속 미세한 균형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의 변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몸 전체의 기능이 예전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몸은 이미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를 하나의 단독 증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몸의 변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항상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몸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변화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회복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선택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쉬는지가 결국 몸 전체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몸은 한순간에 나빠지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변하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우선 식습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불규칙한 식사는 몸의 균형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식단, 과하지 않은 양, 그리고 꾸준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몸은 단순해서 과도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잘 회복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순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활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쌓이는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수면과 휴식은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은 쉬는 동안 회복하고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될 시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정직하게 반응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경우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고 부담을 줄이고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천천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특별한 비밀이나 극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달 뒤, 몇 년 뒤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속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